현재 부도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면 지금은 아직은 하이리스 채권을 투자하기엔 조금 빠릅니다. 그럼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부도율이 많이 증가할 때 그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경환입니다. 제가 이제 자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생투에서 말씀드리는 어떤 제 콘텐츠 내용이 저 개인적 비유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나 투자은행들의 견해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잘 버무리고 제 생각을 녹여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제 주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자문사를 할 때도 그 자문 고객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어떤 방향성을 정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그러면 제가 수많은 이제 해외 리서치 페이퍼를 읽는데 그 페이퍼들 보는 것 중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들한테 좀 그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좀 모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은 요거 BO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최근 레포트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이 선거가 있는 해에 변동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선거가 있을 때, 선거 임박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더라. 따라서 그때는 주식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요. 1928년 이후부터 해서 거의 한 100년 정도의 S&P 500의 월간 주식의 변동성입니다. 그랬더니만 보통 이제 이게 선거가 있었던 해죠. 선거가 있었던 매 4년마다 한 번 있는데, 선거가 있었던 해에 미국 대선이 보통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선거가 있었던 해 7월 달 이후부터, 그러니까 하반기에 접어 들면 들수록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게 과거의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있었던 해에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하반기부터 7월 달 이후부터 변동성이 무려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미국 대선 선거해죠. 그래서 실제로 금년 하반기 7월 달 이후부터는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과거의 사례를 봐서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JP 모간에서 BOA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어떤 변동성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프랑스의 속전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리서치 레포트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기술주가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입니다. 뭐 자주 보신 자료인데 제가 간혹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최근 자료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전체 S&P 500에서 전체 시장에서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했던 때가 언제냐면 2000년에 IT 버블일 때가 한 30% 초반대 33% 정도, 전체 미국 주식 시장 중에서 한 33% 정도가 2000년에 IT 버블일 때가 그렇게 특정 섹터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그 이후로 처음으로 그 레벨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30%까지 왔다가 다시 한 4%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재차 작년 한 해 M7 메가, 뭐 우리가 메가7이라고 하죠. 메가7 종목들 위주로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다시 재차 지금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다시 이전 고점 수준까지 왔죠. 즉 정리를 하면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제 기술주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30% 이상 올라왔고, 팩트는 2000년 이후에 가장 특정 섹터 쏠림 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은 특정 섹터가 너무 쏠리면 시장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나온 자료고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미국 은행들의 어떤 상태가 좀 어떤지에 대한 레포트인데요.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 작년 중하반기부터 계속 은행주들 관련해서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 은행들의
예금이 빠지고 있고, 특히 예금이 빠진 거는 결국 대출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게 걱정입니다라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이런 미국의 은행의 디파짓 예금과 대출 동향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여기는 검정색은 USGISB라는 게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라는 뜻이고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고요. 여기 약간 옅은 파란색이라 해야 되나요? 갑자기 초록색이라 해야 되나? 옅은 색깔은 미국의 대형이라고 하지만 이건 미국의 지역은행입니다. 지역은행. 그러니까 지역은행 중에서 좀 큰 은행들을 라지 리저널 뱅크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역은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점이 뭐였죠? 지역은행, 리저널 뱅크가 이슈였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제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2년 3분기부터 23년 3분기 말까지니까 1년간 추이인데요. 먼저 보면은 요 전체 추이는 지난 1년간 누적적으로 대형은행들은 이렇게 예금 금리가 한 5% 감소했는 반면에 리저널 뱅크 지방은행들은 거의 한 8, 9%그 대출이 그러니까 예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1년 누적치고, 그런데 가장 최근이 언제였냐면 추적치 데이터가 23년 3분기잖아요. 3분기 값만 보면은 이렇게 되죠. 3분기 때는 보면은 대형은행보다는 리저널 뱅크의 추이가 조금 줄어들었죠. 즉 뭐냐면은 미국 지방은행들이 리저널 뱅크의 예금 감소 추세가 최근에 완화되고 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완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대출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대출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의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도 여전히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미국 대형은행들의 대출 감소세가 1년 누적치가 요 밑에 약간 내려갔는데 3분기에 더 많이 내려갔죠. 즉 뭐냐면 그 이전에 일정 부분 대출이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 대출이 좀 많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 미국의 리저널 뱅크의 예금 감소세는 어떻게 해요? 좀 누그러지고 있는 반면에 그 대출 감소세는 최근에 약간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메시지가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첫 번째, 리저널 뱅크 자체의 이슈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위험 좀 줄어드는 것 같다. 두 번째, 그런데 대출 감소세가 느는 거는 전체 기업들 측면에선 대출 감소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 측면에서 이 추세가 지속되면 특히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조금 어려움이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S&P 500 글로벌에서 나온 레포트입니다. 뭐냐면 미국의 부도율 추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도율 추이고, 특히나 어떤 거냐면은 이게 스페큘레이티브 그레이드니까 어떤 거냐면은 투자 부적격 채권의 부도율 추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한 4, 5년간 보면은 부도율이 이렇게 이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 부도율이 한 7%까지 증가를 했다가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부도율이 쭉 감소를 했죠. 그런데 23년 들어서 큰 폭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22년부터 부도율이 조금 증가하다가 작년 초중반부터는 부도율이 좀 각도가 좀 확 올라가고 있죠. 현재 미국의 9월 말 기준으로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부도율이 4.1%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년에 부도율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S&P, 그 세계적인 신평사인 S&P 500이 전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4.1%에서 5%까지 증가할 거라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데 베이스 시나리오고,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드랜딩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 같냐면 부도율이 한 7%까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너무 과한 전망일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현재 4%에서 한 5% 정도까지는 부도율이 좀 일정 부분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쪽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과 비슷한 사이클로 가다가 했는데 최근에 계속 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도율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해서 3.1%인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시나리오는 한 3.75까지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한 5.5%까지 증가할 것 같다.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작년보다 금년도 24년도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 부적격 채권의 부도율은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요. 또 혹여나 리세션 쪽으로 하드랜딩 쪽으로 가면 부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향후에 부도율이 증가할 거라 전망하면 일반적으로는 전망이 증가할 거라 보면 하이리 채권 지금 아직 들어가는 건 좀 빠릅니다. 그러나 부도율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부도율이 증가했다고 해서 하이리 채권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도율이 앞으로 증가할 것 같다면 지금은 아직은 하이리 채권을 투자하기엔 조금 빠릅니다. 그러면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부도율이 많이 증가할 때 그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빠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거는 이제 TS 롬바디아라는 독립 리서치 자료고요. 어떤 거냐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은행들이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한 30년간을 보면은 이렇게 대다수의 경기 침체 전에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경기 침체 전에 소프트 랜딩 뷰가 다 모두가 대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상 경기 침체 들어가기 전에 대다수의 견해가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될 거라는 소프트 랜딩 뷰가 주력이었는데 막상은 다 경기 침체에 다 들어갔거든요. 딱 한 번 예외였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요때. 소프트 랜딩 뷰가 굉장히 대세였는데 95년, 96년에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뷰가 맞았고 경기 침체가 안 온 건 딱 한 번만 맞았습니다. 다른 모든 구간에는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랜딩 뷰가 많고 뷰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을 때 모두 다 실제로는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소프트 랜딩 뷰가 한 70% 정도 되죠? 과거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95년처럼.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 레포트 헤드라인 있죠? 뭐냐면은 경기 침체의 합인자라고 하죠. 그 어떤 선제적인 지표로 오히려 소프트 랜딩이 많다는 거는 뷰가 많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소프트 랜딩 많은 뷰 나온 다음에는 거의 대다수가 한 번 제외하고 지난 30년 동안에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소프트 랜딩 뷰가 금년의 주력 뷰입니다. 금년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